이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아마 다음 정부의 승패를 좀 가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승민 후보의 일자리 공약, 경제에 관해서는 유승민 후보다라는 믿음을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창업이에요. 예, 창업. 뭐 더 못 늘려서 그냥 이제 새로 창업하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아이템을 창업으로 잡으면은 우리 후보님 더 불리하지 않나요? 왜냐면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창업해봤잖아요. 그렇죠. 성공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경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냥 뭐 창업 한번 해온 사람보다는 예, 제가 훨씬 종합적으로 볼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업을 해봤던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하는 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기업을 해봐서 성공한 사람이 국가 경영을 성공할 수 있다는 그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본질적으로 목표가 다르고요. 지금 미국, 중국이 우리보다가 훨씬 앞서가는 부분이 창업 부분이에요. 그쪽에는 우리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한테 있었던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업가죠. 기업가 정신이 있었고 혁신 정신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럼 재벌 3세, 4세 경영자들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지키고 형제간에 형제의 난 이렇게가 자기가 다 차지하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이런 데에서 아주 혁신적인 기업이 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 발현해가지고 진짜 업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적인 공헌은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재벌들은 특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 후보들이 공무원 일자리를 81만 개 만들겠다. 뭐 7급 공무원 되고 9급 공무원 되는 게 청년들이 꿈인 나라. 그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아예 성공할 수가 없는 거고 일자리는 창업에서 나오는데 저는 경제를 몇 프로 성장을 시키겠다. 뭐 일자리를 몇백만 개 만들겠다. 이런 공약 대신에 제가 최대한 재벌 위주 경제에서 창업 위주 경제로 가서 제가 5년 내내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에도 10명이 도전해도 한두 명은 성공하는 그런 좋은 기업들이 나오면 그 기업들이 우리 일자리를 해결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한마디 하면서 두 후보를 디스하셨어요. 그러니까 짧은 81만 개, 81만 개 얘기하시고 만들겠다. 그다음에 그 기업하신 분이 정치한다는 건 뭐 이렇게 디스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짚어드릴게요. 일자리 81만 개가요. 하는데 문재인 후보가 22조 원을 쓴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22조 원을 그게 5년 동안 22조 원 쓰는 건데 공무원요 81만 명 뽑아놓으면 지금 현재 100만 명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배로 공무원을 한다는 건데 그래 뽑아놓으면 이제 여러분들 내는 세금은 앞으로 그분들이 5년만 하고 그만둔 공무원입니까? 예, 정년까지 가잖아요. 끝나면 연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는 세금은 이제 공무원들 월급 주고 연금 주는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일자리 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후보님은 경제 기억자도 모른다는 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치인 유승민이 정치인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거 창업해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적 있으셨어요? 아, 그럼요. 뭐가 하셨을 있었어요? 것 같아요. 학원? 학원 하셨을 것 같아요. 학원요, 학원. 요즘 인강. 학원 강사. 인강. 제가 볼 때 인문학 강사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선으로까지 다 연결이 돼버리니까 이래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아마 아주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야학 강사, 예? 비슷한. 하여튼 학원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슨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식의 뭔가 그 사람들의 교육의 기회를 드리는 저는 그런 거 했을 것 같아요. 창업으로 근데 일자리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도 한다 그랬잖아요. 한다 그랬죠. 그럼 박근혜 정부 왜 못했을까요?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게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17개 시도에 창조경제 혁신센터 만들어 놓고 그 운영을 대구, 경북은 삼성, 대기업들이 하게 또 됐죠. 어제는 뭐 예, 한화, 뭐 효성 이런 식으로 각 17개 시도를 대기업들한테 맡겼어요. 그 대기업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맡기면 안 되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 놨으면 그 지역의 젊은이들, 창업하고 싶은 젊은이들, 또 그 지역에 창업에 뜻이 있는 대학 교수들, 연구소, 또 중소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잘하도록 판만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거를 우리나라 유수한 재벌들한테 하나씩 뚝뚝 맡기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창조경제, 창업혁신 이런 본질을 몰랐던 거죠. 근데 이게 창업을 이제 일자리에 대안으로 내세우면은 사실 원론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네.
대부분의 예를 들어 지금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난 창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창업전선 뛰어들게 된다는 결심도 그렇지 좀 않습니다. 어렵고 예. 또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게 되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창업 정책 한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요, 그 미국은 대학생들의 한 20%가 창업을 생각하고 10%가 실제해요. 우리나라는 대학생들이 한 3%가 창업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중에 0.1% 정도가 실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도 아이템 때문에 등 떠밀 수가 없잖아요. 물론이죠. 아이템을 근데 정부가 줄 수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대기업 갈 사람, 공기업 갈 사람, 금융회사 갈 사람, 교사 될 사람, 공무원 될 사람 다 하라 이거예요. 중소기업도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똑똑한 젊은이들 100명 중에 지금은 0.1명이 1000명 중에 1명이 하던 창업을 1000명 중에 100명, 200명이 하는 세상을 만들면 거기에서 엄청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성공해야 생기죠. 실패하면 어떡하느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영원히 불구가 되는 거잖아. 영원히 불구돼요. 그래서 불구된 벤처 세대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창업하는 거를 융자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 같은 데서 하는 게 전부 융자가 아니고 투자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중요하고 벤처와 관련된 창업 자본들이 중요하고 창업 자본이라는 거는 저 창업 되겠다 싶으면 10개 투자해서 하나만 성공해도 그 사람들은 거기서 회수를 하고 건지고요. 나머지 9개 실패한 젊은이들은 다시 도전할 수 있고 그래서 투자라는 투자 방식이 융자 방식보다 훨씬 우월한 제도입니다. 빌려서 한 거는 돈을 빌려서 하는 거. 빌려서 하는 거는 큰일 나는 거지만 예. 투자를 받는 거는 혹시 실패하더라도 예. 꼭 변제해야 될 의무가 그렇죠. 없다는 말. 창업 진짜 캐피탈이 발달하는 투자가 발달하는 이거는 어느 정도는 굉장히 아이템이 혁신적이고 이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앞서가는 그런 창업 기업들이 꼭 생기게 해서 그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선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달리 우리 경제를 선도할 업종이 없습니다. 지금 조선 석유화학 벌써 저렇죠. 예? 철강, 예? 해운 벌써 그래 됐죠. 앞으로 잘못하면 지금 전기차한테 잠식 당하면 현대차, 기아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삼성도 지금 휴대폰이 만약 잘못되면 지금 배터리 사고 때 경험했잖아요.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수십 년 동안 이끌어왔던 재벌 대기업 그들의 업종이 지금 이렇게 부실화되고 경쟁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세계 시장에서 제일 1등을 하도록 만들어 주되 그 사람들을 대체하는 그런 새로운 씨앗 그게 창업인데 이 창업을 절대 하여튼 내버려 둘 수 없다. 될 수 있는 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승부를 보도록 하고 아이템도 당연히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고 비즈니스 하는 방식도 그 사람들 머릿속에 나와야 되고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창업하면서 창업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펼치면서 가장 흥했던 사업의 아이템이 뭐냐면은 창업해드립니다라는 아이템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서류 작업도 있고 그리고 법무, 세무 다 해야 되잖아요. 법무, 세무 그리고 또 창업용 그 자기 제품 설명서에 시제품까지 만들어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금이 이쪽으로 가고 맞아. 뭐 이런 사업까지 이런 도덕적 해이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도덕적 해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그만큼 규제가 많다는 증거죠. 창업 관련해서. 규제가 많으니까 창업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기술 아이디어를 어떻게 제품화하느냐 이것만 해도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직접 들고 다니면서 온갖 관청이 구청이고 미치겠더라고요. 다니면서 저는 진짜 그거 그걸 보니까. 해야 되니까 저도 창업하신 분들한테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제발 간섭하지 마라. 등록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으로 이름, 상호명, 네. 그다음에 주소지. 그러니까 지금은 법인까지는 그게 인터넷으로 돼요. 어. 그럼 나머지 뭐 쇼핑몰을 등록하려면 또 어디다 또 이거 다 등록해야 되고 그런 이런 걸 게 좀 많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네. 저 뭐 법인 등록할 때 보니까 네. 팩스가 없으면 등록을 안 받아주는 사이트가 그래서 또 있어요. 인터넷 팩스 사업이 흥하고 또 그러면 아니 요즘에 누가 팩스를 쓰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창업 기업들은 그런 거 다 갖출 필요가 없는데 그게 번호가 없으면 등록이 안 돼요. 네. 벤처기업 특별법이라고 있는데요. 그런 법도 20년 전에 김대중 정부 때 어느 정도 풀다가 다시 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 자꾸 정부가 옆에 와서 간섭하고 돈 대준다고 생색내지 말고 제발 규제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이런저런 귀찮은 일 안 하고 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 같고 창업하려면 아까 큰 원칙이 실패해도 신용불량자가 안 되기 위해서 융자에서 크게 봐서 투자 방식으로 가는 거 규제 대폭 없애주는 거
거기다가 관료들하고 재벌 대기업들하고 옆에 가 쓸데없는 참견 안 하도록 하는 거. 그게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실리콘밸리입니다. 그 실리콘밸리를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큰 도시에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그 기업들이 확 일어났고 지금 그 일자리 얼마나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늦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될 때 그런 거를 이제 인프라를 또 국가에서 이렇게 도와주실 수만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브리핑을 하고 사람들이 경매하듯이 들어와서 나 그럼 저 사람한테 3천만 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소액 투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지금 창업하는 사람들이 정보 간섭하지 말고 그 연결만, 예. 투자요. 그 투자가 자생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판만 깔아달라, 인프라만 깔아달라. 그렇죠. 그걸 제일 원해요. 그래서 사실 그러려면 이제 뭐 투자 회사들이나 아니면 투자 조합 같은 것들이 뭐 상장이 쉽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렇죠. 변화도 있을 텐데 예. 그쪽은 전문가시죠? 이제 그냥 우리 증권거래소하고 예. 코스피하고 이거 말고 예. 그 아주 창업을 위해서 그런 어떤 상장을 시켜가지고 그 과실이 그 성과 열매가 자기한테 돌아와야지. 그게 아주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제일 본능적인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먹고 그건 사는 굉장히 문제인데. 중요합니다. 예.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보면 동네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동네 치킨집도 상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딘가에는. 그렇죠. 그럼요. 아니 왜 얘기 하더라고요. 치킨도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맥도날드, 스타벅스가 다 그렇게 가 세계적인 대기업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뭐 치킨 가게라고 그렇게 안 될 리가 없죠. 유 후보님은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되시면 퇴임하시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만약에 이번에 되시면이 아니고 아니, 저는 굉장히 그냥- 질문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아니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부정적인 게 아니라. 퇴임하시면 아니 아까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되시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 아니 다른 후보님도 들으실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시면 네. 되시고 퇴임하시면 아니 내려오는 거 말고 요즘 내려오는 방법도 있는 거 이번에 알았으니까 정상적으로 퇴임하시면 연세 어떻게 되세요? 64세죠. 굉장히 젊으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직 대통령 중에 이제 올인원법 하러 가신 경우도 있었으니까 올인원법, 예, 퇴임하시고 나면 사실은 집에서 그냥 계시기엔 너무 젊단 말이에요. 그럼요. 뭘 하고 싶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거는 뭐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하여튼 서울에 살 것 같지는 않고요. 지방에 일단 살고 싶고 무슨 사회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이면 아예 딱 그냥 아예 전념하는 거죠. 뭔가 그런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농사 짓는 데는 별로 그렇게 재주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뭐 텃밭 정도 하나 갖고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자, 일자리와 경제 개혁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와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대통령 진짜 제대로 된 개혁 저 유승민이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